혹시 최근에 위로 받아본 적 있어요? 위로요? 네. 오른손 말고 없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차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국가대표라든지 뭐 유명 유튜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서 좀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좀 반응이 되게 날카로워요.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날카롭다라고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랑 인스타랑 틱톡, 뭐 스레드 이런 것들을 영상들을 올리게 되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날카롭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좀 더 세상을 곱게 아름답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인터뷰 해볼 분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토목 설계 회사의 차장님을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차차. 이중 생활 중이신 차장님, 박기훈님을 모셔봤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겸 DJ 겸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주중에는 그냥 뭐 회사 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그런 작곡 활동 계속하고,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런 DJ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다니고 계신 거죠, 지금? 토목 설계 회사라는 그 직종인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나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도로나 터널, 아니면 다리 이런 거를 짓기 위한 그 설계도를 만드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토목 설계 회사는 네.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취업을 할 때는 전문직까지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석사 정도는 수료를 해야지 보통 거기 이제 채용 조건이 석사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석사 출신입니다. 네. 정말요? 네. 대학원까지 나와야 그 취업이 가능한 네. 거군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뭐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인력난이 있어서 이제 굳이 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학사 졸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대 졸업한 분들도 이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설계라는 작업이 네. 굉장히 이제 고학력이 필요하네요. 어느 정도는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격 요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토목 설계 회사의 좋은 점과 뭐 힘든 점들이 있나요? 좋은 점은 시공 관리하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대기업 이런 건설사들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처럼 막 몇 년 동안 어디 지방에 오랫동안 뭐 나가 있고 이런 게 없이 고정적으로 생활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좋죠. 뭐 다들 근데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천대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나다닐 때 야, 이거 내가 지은 거라고.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 이제 저도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부분, 지하철이나 이제 교량이나 다리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이거 내가 그때 이렇게 설계했는데 하면서 나름의 조금의 그런 뭐 뿌듯함? 어떤 것들을 참여해서 지으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지나다닐 때 네네. 혹시 뭐 윤여 씨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산 같은 데 지나가면 옆에 뭐 이상한 거 막 구조물 같은 거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비탈면 보강이라고 하는 뭐 건데, 네. 비탈면이 안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설계하는 분야 쪽이죠. 지인들하고 지나다니다가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겠네요, 정말. 한 번씩 한 적 있어요, 진짜로. 저거 내가 한 건데 이러면서. 그리고 또 힘든 점은 뭐가 있나요? 보통 설계를 저희가 할 때 턴키 입찰이라고, 네네. 뭐 쉽게 설명하자면 경매하듯이 하는 건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90일, 뭐 120일.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합동 사무실이란 걸 차려가지고 여러 회사가 여러 분야에서 와서 같이 공동으로 설계를 해요. 건설사도 같이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시공 설계 일괄 입찰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보통 조그마한 사업이 몇 천억 정도 되고, 큰 단위는 약간 몇 조까지도 가다 보니까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공사들, 건설사들 같은 경우 실적에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이제 다 같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 밤도 새고 이랬죠. 요즘에는 사실 밤은 잘 안 새요. 네, 예전에는 정말 밤도 많이 새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단위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몇 그렇죠. 천억부터 해가지고 뭐 몇 조까지 간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럼 만약 그거를 따내면 그거에 대한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이제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네.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개통한 GTX-A
라인 있잖아요. 그 전 단계인 그 입찰 단계에서 설계를 했을 때 공사비가 한 5조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금액 그대로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금액 안에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설계비가 보통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5천억인 거죠? 그렇죠, 5천억이죠. 그러면은 5천억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제 설계 회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회사들끼리 지분을 나눠요. 아. 이 회사는 뭐 50%, 이 회사는 30%, 이 회사는 20%. 아. 그럼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네. 그럼 A 회사는 그 중에 50%인 2,500억을 가져가고, 네. 그럼 그 회사는 2,500억을 벌어다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1년 목표 수주액이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럼 2,500억이면 훨씬 넘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뭐 회사에서 재량껏 그렇게 성과금 보너스를 지급을 하죠, 보통. 1년 내내 이거를 못 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적자인 거. 적자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입찰하는 그 설계도 네. 그냥 저희가 사실 땅 파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설계를 할 때 마찬가지 그 설계 금액을 그 건설사에서 제공을 해요. 대신 얼마 되진 않지만 네.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는 흔히 말하는 뭐 그냥 인건비 벌러 간다. 연봉만큼만 벌어오자 약간 이런 거고 그 입찰을 나가면은 네. 그 실제로 그 실시 설계 단계로 따면은 그때는 이제 떵떵거리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또 성과금도 좀 받고. 뭐 당당하게 얘기하고 부서장님한테 가서 보너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차장이신 거죠? 그럼 지금 몇 년 차이신 건가요? 연차로는 8년 차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6년 됐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 거 아닌가요? 보통 저희가 3344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사원 3년, 대리 3년, 과장 4년, 차장 4년. 제가 이제 8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보통 적당히 다 지금 차장급인 거죠. 저는 회사를 다니질 않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직급 그 체계가 조금 달라서 진급하는데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이제 대기업이랑 상대가 안 되니까 규모로 치면 중소기업에 가까워서 네. 그래서 이제 진급이 그래도 좀 빠른 편이고 보통 저희 분야의 과장이랑 그 시공사, 건설사 대기업 이런 데 분들의 과장이랑 나이 차이가 완전 다르죠. 네. 정말요? 네. 그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혹시 장단점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공감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정말로 치열하잖아요. 그 수많은 직원들 중에서 올라가려면은 경쟁을 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면 또 그게 끝이냐? 또 아니잖아요. 또 네. 경쟁을 해야 되고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아무래도 인원 규모나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가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인원도 적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치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노력하고 성과를 보여줘도 좀 더 눈에 잘 띄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으로. 진급하는데 좀 더 수월하기도 하고 일에 대한 성과, 성취감 그런 네. 거를 얻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쵸.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저도 들었었는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땐 공감을 못했어요. 대기업은 뭔가 그냥 톱니바퀴의 부속 하나처럼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대기업을 안 다녀봐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규모에 다니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맞는 역할들이 되게 세분화돼 있을 거고 조직화돼 있고 세분화돼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본인이 이제 그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그쵸.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네. 있다라는 거네요. 반면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상포진 걸렸잖아요. 하지만 이 차크인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혹시 차장님의 월급이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안 그래도 차크인 채널 보면서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확실히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그쵸. 당연히 그런 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고 근데 또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그런 걸 찾아봤어요. 이제 대한민국 뭐 평균 연봉 그런 게 있더라고. 나이대로 구분해서 또 평균 연봉 얼마. 제 나이대가 이제 30대 뭐 중반에서 40대까지 뭐 40대 초반? 뭐 30대 후반 요 나이대의 평균 연봉 수준을 봤는데 제가 평균보다는 높긴 하더라고요. 0.5배 정도?
뭐 대충 한 평균이 50%고 최상위가 100%라고 치면 전 한 70% 정도? 연봉이 그러면 이제 외제차 뽑을 정도? 뽑으면 이제 삼각김밥 먹고. 아. 그래도 이제 토목 설계회사 자체가 네. 굉장히 연봉이 높은 편이네요. 회사마다 근데 좀 편차가 여기도 있긴 한데 네네. 다행히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낮은 편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또 성과금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또 엄청나게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가 성과급이 그렇게 세진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좀만 더 주세요. 우리 회장님 보시려나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 말해도 되나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네. 태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예요. 음. 업력도 지금 거의 20년 넘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문이 좋죠. 잘한다고. 화이팅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혹시 회사를 다니다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까 비슷한 건데 GTX 이번엔 B 노선이라고 네네. 그 저희 설계 단계 중에서 좀 초반에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 전 단계의 기본 계획이란 거를 저희 회사에서 일부 맡아서 했었는데 설계가 다 끝나고 이제 제출 다 끝나고 이제 뭐 다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때 저랑 제 위에 전무님 한 분이랑 같이 두 명이서 했었는데 그 담당하셨던 전무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뭐 너가 했던 거에서 공사비가 3천억이 빵꾸가 나서 지금 검찰 조사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약간 농담으로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야 나는 혼자 못 죽는다. 너도 준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무님 그럼 제가 책임지고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랬죠. 전무님 약간 당황하셨나 봐요. 네네. 근데 사실 또 이게 저희 쪽에 과장급, 차장급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귀하거든요. 사실 저도 옮기려면 몸값이 좀 이제 할 수 있는데 사표 내겠다고 저도 장난스럽게 얘기하니까 살짝 당황하셨나 봐요. 바로 이제 살짝 이제 누그러지면서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잘 뭐 막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3천억이 진짜 빵꾸 나게 네.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검찰 조사를 진짜 받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3천억이란 단위는 아무래도 많이 크잖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공사비가 뭐 누락이 됐던지 아니면 뭐 변경이 됐는지 그 사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 잘못하다 진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갈 뻔한 거네요,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맡은 업무들이 대부분 프로젝트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게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잘못하다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네, 일이네요. 그쵸.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것도 되게 화제잖아요. 그 MG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네. 신입 사원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걸 보셨을 텐데 네네. 그 신입 사원들과 뭐 재미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저희 부서도 신입사원들이 최근에 좀 꾸준히 들어온 편이에요. 네네.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뭐 과장이었으니까. 이제 과장님 혹시 포카 예절이라고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민호 씨 아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웬만한 거는 좀 많이 이제 보면서 많이 이제 들으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포카 예절이 진짜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과장님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비아냥거리더니만 요즘 쉽게 말해서 아이돌 덕질할 때 네. 포토카드라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밥 먹기 전에 네. 음식 사진을 찍는 게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거기다 포토카드를 같이 올려놓고 찍는 게 포카 예절이래요. 그들을 위하여서 약간 기리는 건가요? 약간? 뭐 그런 거죠. 약간 식전기도 그런 그쵸, 느낌인가요? 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아이돌과 같이 식사를 한다. 오빠들한테 이 음식을 바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문화가 있군요. 신선한데 저 처음 들어봐요, 정말. 오늘 하나 배워가시네. 네, 오늘 한 배워가네요. 이런 것들은 없겠죠? 설마 뭐 차장님이 어쩔 TV 뭐 이런 건 없겠죠? 저한테 그런 적도 있어요. 어쩔 TV 저쩔 TV 정말요? 같이 막 받아주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친구들이 저랑 비슷한 이제 나이 또래 나이 또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꼰대.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야 너 씨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 저는 옆에서 이따가 눈치 살짝 보다가 야, 하지마 왜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중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DJ 활동과 네. 프로듀서 활동을 하는데 네.
DJ 네임은 아나킨이라고 하고 사운드 클라우드에도 음악을 많이 올렸는데 네. 제가 프로듀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와요. 저도 네. 자랑은 아니지만 네. 뭐 활동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건 있어야지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DJ를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 클럽이란 곳을 놀러 갔는데 음악과 분위기와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는 이제 DJ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일단 뭐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여자보다는 음악, 술보다는 음악. 심하게 빠져 있을 때는 이제 평일에도 이제 오픈하는 클럽에 가서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물 먹으면서 음악 듣고 춤추다가 집에 오고 할증 시간 풀리면 택시 타고 집에 오고 이렇게 막 지냈었는데 네. 아니 지냈었다고 하니까 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좋아했었는데 아, 죽돌이었네요. 나름대로는 네. 그 정도 수준이었죠. 뭐 배우고 싶은데 배울 방법도 모르겠고 저런 뭐 장비라는 자체도 전 몰랐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고 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뭐 DJ 출신이었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DJ 배워볼 생각 없어? 근데 넌 원래 어릴 때부터 계속 DJ를 배워보고 싶었고 궁금한데 이거는 기회다 해서 그러면 형 가르쳐 줘요 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 형한테 저는 거의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형이 약간 강하게 키운 스타일. 그냥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봐. 이제 클럽을 좋아해서 네. 가게 됐는데 이제 여자보단 네. 음악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는. 그때 네. 지금은 아닌가 보네요. 지금은 아, 네. 이제 술. 네.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건가요? 혹시? 또 이제 훅 들어오시는데 안 한 건 아니고 네네. 아직 못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찮아 괜찮아 땡땡땡땡땡 요즘에 네. 그 결혼이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당사자이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현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런 젠더 갈등 문제와 그리고 사회 이런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물론 요즘에 좀 뭐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쉽게 그거를 다가갈 수가 없는 금액인 건 확실하잖아요. 네. 네, 언제 벌어서 언제 집을 사고 결혼해서 애 낳게 되면 애 키우는데 돈이 또 어마어마하고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살아지는데 그냥 살까? 해서 결혼에 대한 그런 중요도를 많이 이제 뒤쪽으로 보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거를 우선순위를 점점 더 높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좀 덜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젠더 갈등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서로가 뭔가 좀 불만 불신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해지고 뭔가 서로가 마음을 쉽게 못 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와서 이제 이런 결혼 정년기가 더 늦춰지고 결혼을 안 한 미혼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한남이니 뭐 김치년이 된장년이 등등 뭐 이성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왜 사랑하기도 부족할 시간에 왜 서로를 헐뜯고 그것도 이성을 헐뜯고 싸우려고 갈등을 조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콘텐츠 자체나 뭐 네. 그런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그런 콘텐츠가 네. 자극적이어서 이제 그거를 자주 인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혼자이지만 네, 부러워요. 청년분들이 네. 이제 그런 젠더 갈등을 많이 해소했으면 저도 네. 좋겠네요. 뭐 사실상 제도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죠. 뭐 증여세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집을 구하거나 뭐 집을 월세를 살거나 이러는 네. 부분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선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네. 차크인 공식 질문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언제로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미래로 가보고 싶어요. 오히려 미래는 아직도 인류가 살아 있을지 멸망하지 않았을지 지구는 멀쩡한지 가까운 미래로 가면 이제 뭐 또 어떤 식으로 사회가 변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좀 미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로 한번 갔다 와보고 싶어요. 왜냐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때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뭔가 후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싶진 않아서 그러면은 제가 살아온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근데 요거는 저도 다른 분들과 좀 생각이 비슷한데 네. 저도 약간 순간이동 장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비행을 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의 이제 빗자루나 그런 것들. 그런 이동하는 시간이 그쵸. 너무나 싫구나. 네, 왜냐면 또 이게 약간 현실적인 부분인데 경기도잖아요. 아. 회사는 서울이거든요. 아. 출퇴근 한번 하면은 이제 보통 한 3시간 정도 잡아요. 최소. 아 정말요?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사시는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최소 3시간이라고 생각을. 그게 하루에 3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님이 네. 추천해주고 싶은 인물 혹은 크리에이터 혹은 아티스트들이 있나요? 제가 또 이제 DJ 겸 이제 프로듀서다 보니까 네네. 정말로 리스펙하는 형님인데 잘 아시겠지만 게타 성님. 아... 데이비드 게타. 그 나이에 꾸준히 뭔가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음악을 만들고 하시면서 아직도 왕성하게 활발히 활동을 하신다는 자체가 정말 리스펙하고 저도 그런 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추천하는 아티스트. 참 좋은 아티스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박기훈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그 대본 질문지 받았을 때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또 이렇게 다 봤어요. 아 정말요? 봤는데 그 뒤쪽에 또 다시 넘겨가지고 봤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약간 뭐 포기하지 마. 꾸준히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너무 흔한 것 같고 네네. 그렇게 힘겹게 열심히 다들 살아가시겠죠.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자리에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고 뭔가 자기를 조금 더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보다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시기도 한 번씩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채널을 보시는 그리고 그 이외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제 정말 경주마처럼 달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네, 열심히 사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끔은 멈춰서 음.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렇죠. 네, 이제 휴식하는 시간도 갖고 네네. 한 번씩 이제 수고했어 기훈아, 수고했어 민호야, 너 잘하고 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혹시 최근에 위로 받아본 적 있어요? 위로요? 네. 오른손 말고 없는 것 같은데요. 살면서 위로를 아, 네. 받는 게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민호 씨 고생했어요. 아, 네. 네. 아, 진짜 좋은 말이네요, 이거는. 이제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